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시 또 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 김신영 전도사님 메시지 전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열심히 애쓰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영 전도사님, 네, 메시지는요. 네, 지금 사실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공원에 가서 좀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공원에 가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공원에서 하신 게 좀 상당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잘 시작이 안 되네요. 잘 올라와지네요. 네, 네. 잠깐만요. 조금만 다시 한 번만 더. 네, 됐네요. 네. 자,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지금 공간 자체가 좀 설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곳이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공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도 일단 이제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은 되게 발성이 좋으세요. 그래서 발음도 상당히 정확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야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되게 설교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하셔가지고 원고 내용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단지 이제 조금 아쉬움은 아무래도 좀 이제 원고를 많이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자꾸 이제 원고 속지가 충분치가 않아서 원고를 계속해서 이제 보는 것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지만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스피치는 전달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또 좀 약하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체크를 다들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김신영 전도사님 설교 평가 지금 5분만 지금 현재 평가가 돼 있어요. 5명만 참여한 거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여러분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해서 1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준을 여러분들이 딱 잡으세요. 그래야만 이제 다른 분들 평가를 할 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너무 막 후하게 주면 끝까지 다 모든 사람들에게 후하게 줘야 되고요. 또 좀 인색하게 주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색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평가에 대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설교문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요 서론이 좀 더 보강이 좀 되어졌더라면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일단 이제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설교 주제는 이런 식으로 권유형이나 명령형이나 이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삽시다.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 살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형태로 주제가 표현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좋습니다. 제목은 잘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먼저 주제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현재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신천지를 적절하게 잘 등장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천지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신천지와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배경 설명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본문 배경 설명을 통해서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주제가 될 만한 그 내용을 먼저 이 본문 배경 설명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제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면 주제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주제가 제시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본문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메인 테마거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현재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조금 더 본문을 좀 더 다루어 줘야 되고, 오늘 이 설교가 본문에 근거한 설교고 이 주제가 본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그런 서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가 좋죠. 예. 본문을 통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1,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전한 문장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이거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이제 전한 문장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했으면 대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빼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그래서 사람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힘씁시다. 이것도 좋고요. 네. 힘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지를 좀 더 간결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 전파에 이런 문장도 좀 더 간결하게, 또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좀 더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성구가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설교의 형식을 사용을 했어요. 괜찮았습니다. 참신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인터뷰 형식으로, 사실 헤던 로빈스가 쓴 그 내러티브 설교, 내러티브 1인칭 내러티브 설교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제 에던 라빈스가 자기 아들과 서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고요. 근데 너무 산만해지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냥 바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바울을 직접 등장시키는 것이 더 좋을까. 근데 바울을 직접 등장을 시켰는데 조금 그런 어떤 이 1인칭 설교가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좀 잘 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후다닥 해치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도 자체는 상당히 참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2인칭 시점을 가지고 할 때 이제 역사적인 연구가 철저해야 되죠. 예를 들면 저 역시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거죠. 저는 복음을 기꺼이 쇠사슬에 매여 있기를 선택했고
로마 당국에서는 저를 체포하면 복음의 확산을 막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본문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되어졌을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자청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단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곳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의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 있는 이 시기의 상황, AD 한 60년, 61년, 요 어간에 이때는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체포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2차 투옥이 된 건 분명히 맞고요. 2차 투옥이 되었던 AD 66년, 또 순교했던 AD 67년에는 이런 이유가 분명히 맞지만 적어도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이 상황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잘 연구해서 1인칭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우유 배달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그러면서 전도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조금 길었다면 좀 흠이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설교의 어떤 이런 구조를 보았을 때 이 예화가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 좀 많다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이 마음속에 와닿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대지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예, 이 부분. 예,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예, 이렇게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앞장선다는 말이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내용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 전파에 힘씁니다. 앞장섭니다. 거의 좀 내용이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본보기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어떤 전도를 함으로써 그것이 본보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의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표현들을 좀 이런 의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앞장선다라는 말이 조금 평이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죠. 예.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하고 또 예정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전도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설교가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적용이 좀 더 좀 강조가 되어지면 좋겠는데요. 조금 적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성공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성공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복음의 성공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바울이 인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성공으로 인해 기뻐했고 예중에서 세례 요한의 예도 굉장히 적절했죠. 정확하게 이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정확한 예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제를 강조하고 마지막 결단의 촉구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설교문이 잘 짜임새 있게 기본적인 강해 설교의 원칙을 따라서 잘 되어졌습니다. 조금 속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치 않은 내용들이 좀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설교가 잘 강해 설교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서 잘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의 김신영 전도사님의 조금 전달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적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분들 설교문 만들 때 이런 적용 같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막 좀 색깔을 넣어봐. 막 해가지고 막 강조해가지고 막 좀 강력하게 조금 더 좀 뭔가 열정적으로 좀 촉구하는 뭔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확 와닿는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 대체로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신 평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잠깐만, 평가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평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김신영 전도사님, 네. 8명 참여했죠? 아직도 한 사람 안 하셨어요. 이거 아직 안 하시면 안 돼요. 매 수업 시간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점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꼭 잊지 마세요. 네. 자, 어떻게 설교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보십시다. 소덕겸 전도사님, 호소력 있는 설교 감사합니다. 장점, 듣기에 편한 문체를 사용하셔서 듣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충실한 설명과 예정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설교 중간에 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습관이거든요. 고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며 먼저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양재성 교도사님, 바울의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표준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한 전도를 전달하는 예화도 좋았습니다. 스피치와 전달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양재성 교도사님은 한 문장을 아주 간결하게 잘 써요. 이게 그래서 앞서 이제 설교문도 마찬가지인데, 딱딱 간결하거든요. 아주 간결하게 탁탁 핵심을 잘 간추려서 탁탁탁 쓰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이렇게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만드는 이런 부분들만 조금 보강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굉장히 평가를 좋은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연 전도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야외 설교가 인상 깊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주제를 실제적인 경험과 적용들을 통해 전달해 주셔서 쉽게 와닿았습니다. 개선점, 여유로운 속도와 표정으로 설교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스피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정 문제가 이게 아무래도 바깥에 야외니까 좀 햇볕에 얼굴이 눈이 좀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실내하고는 조금 공간에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설교하실 때는 실내에서 하실 거니까요. 그때는 좀 차분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진 전도사님, 뒷배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바울과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우유 배달하실 때 겪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력이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아쉬운 점, 어떻게? 라는 질문을 통해 설교 대지를 이어나가셨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세 가지를 하나로 엮어줬으면 조금 더 호소력이 짙어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결론에서 세 가지를 엮어주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에서 각각의 내용들을 강조를 했는데 또 마지막에 결론에서 또다시 첫째, 둘째, 셋째를 다시 강조를 하면 이게 설교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 기도까지 하면서 또 보면 첫째, 둘째, 셋째를 또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충분히 본론에서 각각의 대지를 강력하게 잘 다루어만 준다면 마지막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교의 대지를 다시 언급하지 말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냥 설교의 그 주제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다. 이제 이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혜여 전도사님, 대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바울의 인터뷰 형식을 사용하여 전달해 주신 것이 새로웠고 좀 더 이해력을 높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죠. 대체적으로 문장과 단어 사용이 평이해서 듣기가 편했고요. 맞아요. 설교 전달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설교 감사합니다. 조금 아무래도 좀 바깥에서 하시니까 그런 점이 있었을 겁니다. 응앤티창 전도사님, 장점, 설교문은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아낌없이 사역하였던 열정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표현이 잘 드러내시게 하신 것은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역했던 열정을 드러내었다. 이런 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개선점, 전도사님은 선교학의 전공이라서 그런 건지 교회 성도 앞에 설교하시는 정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조수광 전도사님 장점, 청중들의 오늘날 상황을 잘 고려하여 그 상황에 맞게 본문의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형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교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 처음에는 적당한 속도로 설교문을 읽어 나가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조금씩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보완하신다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보면대가 없어서 그랬는지 설교자가 설교문을 들고 설교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야외라 어쩔 수 없었겠죠. 어쨌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의 말씀대로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기억하고 전하는 신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석 전도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고도 청아한 발성으로 단정한 설교를 일정한 속도로 잘 전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메시지의 내용을 담담히 자기 것으로 익혀 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2인칭 내러티브를 대화체적으로 바꾼 것도 좋았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서툰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좋았습니다. 서론과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긴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들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다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해보시니까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이제 좀 여러분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함께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설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까지 설교문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화요일날 자정까지는 꼭 설교문 올려주시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러면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